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반중을 못하는 것들은 반역의 무리고 분탕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그동안 들으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신 동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애국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제 시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채널을 운영해 왔는지도 잘 아실 거고, 이제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놓치거나 하지 말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는 가감없이 제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위기의 현실 인식과 그 위기에는 어떠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바탕 하에 이제는 해야 될 말과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의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희들에게 무엇이죠?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아마 잘 들리실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고조선 이래로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도 중국의 세력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이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설치한 한사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국가인 고구려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게 중국이었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건국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국에서 국가가 세워지면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손을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를 그들이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의 대상이었죠. 토벌. 반드시 자기들 밑에 숙이고 노예처럼 만들어야 될 대상이었죠. 역사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복속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국가가 설 때마다 반드시 이 나라에 합치되는 힘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군대를 보내고 출병을 시켰던 게 중국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가 뭡니까? 중국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됐죠? 가장 최근에? 네,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의 모습이고, 이거는 조선시대보다 좀 못한 거죠. 우리가 부들부들거리고, 우리가 정말 화가 났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 비교하면, 조선에 비교하면 이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건 알아서 긴 거고, 알아서 긴 거에다가 주눅이 들었나? 가서 만리장성 아래에 딱 서니까 뒤에 만리장성 그림 있잖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중국의 모습이고요. 중국의 어떤 이미지. 하지만 이거는 조선시대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 개 패듯이 맞았다는 것.
일개 중국의 사신이 지나오면서 조선의 관리들을 개패듯이 팼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진실이고. 일국의 국빈이라고 일국의 대통령과 그 일행 사절들을 모셔놓고 저렇게 두들겨 팬 게 중국이죠. 이것도 약과겠죠. 하지만 이게 좀 조선의 모습과 가깝겠네요. 이것이 조선의 모습과 좀 가깝겠네요. 그런데 친중을 하자고?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제가 오늘은 작은 그것을 씹어드리겠습니다. 어? 이 짱깨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온 짓에 대해서 작은 씹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역적이자 반역자이자 더욱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대한문에서 촬영을 하면 대한문에서 집회 주최 측 사람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외쳤던 구호가 반중이었었어요. 그때 뭐 제가 나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 도중에 어떠한 경험도 했었냐 하면, 이건 분명히 뭐 그 조선족도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거는 아니었죠. 제 그 채널에 분탕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나 우리 그 애국자분들께서 채널에 대화를 전혀 하지 못하게끔 정말 문자 폭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온 적이 있었죠. 문자 폭탄이 들어와갖고 채팅창에 어떻게 뭐 손을 써볼 수가 없을 정도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 폭탄이 어디였었냐 하면은, 이게 조선적이거나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도 어법이 다르진 않죠. 말의 순서, 단어의 배열에 있어서 순서가 다르지는 않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단어라는 게 다 이상한 배열이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번역기를 돌렸는지 뭘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날라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중국 애들이 한 거예요. 중국발 문자 폭탄이 들어와서 반중 집회의 모습을 띠는 그러한 집회를 촬영하는 유튜버의 채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중국발 문자 폭탄들이 막 날라오고 그랬었죠. 그게 중국이에요. 이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의 문자 폭탄, 특히 중국을 반대하는 것에 성격을 띤 그런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탄핵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중국 애들이 내세우는 소위 돌연선 개념이죠. 돌연선. 1987년서부터 얘네들이 시작된 그 전략적인 개념인데, 이게 1차 돌연선입니다. 이게 1차 돌연선. 앞쪽에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1차 돌연선이고요. 그 뒤에가 2차 돌연선이죠. 그 뒤에가 2차 돌연선이고, 1차 돌연선은 2010년 정도일 거예요. 2010년 정도에 완성되는 걸로 목표를 했었고요. 2차 돌연선은
2020년 정도에 완성이 되는 걸로 지금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미 1차 도련선은 중국 애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90% 정도 완성됐다라는 판단을 본인들은 심리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지금 중국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1차 도련선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이 화살표가. 화살표가 지금 한반도까지 되어 있죠? 이 화살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지금 어디까지가 중국에 속해 있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이고 중국의 속국인 거죠? 1차 도련선대로면 어디까지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계획에는 1차는 완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 1차면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반도를 걸쳐 했으니까 당연히 서해가 지금 중국의 바다가 된 거고요. 중국 새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바다가 서해고요. 제주도고 이어도고 다 중국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010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도련선 안에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산호초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먹었잖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산호초라든가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 애들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중국 애들이 점령해갖고 콘크리트 바다 위에다가 콘크리트 부어서 인공섬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비행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까지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병력까지 주둔시키고 그래서 미국이 빡쳐서 그 앞바다로 막 활보하고 지나가는 그런 작전을 짜고 실행을 했었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잠수함들이 따라붙고 중국의 원잠들이 따라붙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미국 그 함대가 알아차리고 그래서 회피하고 뭐 이러한 지금 현재 그 상황까지도 연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필리핀 앞바다는 다 먹은 거예요. 중국의 도련선 개념에서 다 잡숴 버렸어요. 이미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완 지금 요즘에 중국에 힘씁니까? 물론 정말 극적인 상황이 되면 타이완이 미국에 붙고 미국이 중국으로 타이완을 넘어가게끔 할 리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위기나 상황상 그렇게 몰아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 애들은 분명히 또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것들 이제 다 길을 눌러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중국 애들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제대로 못 먹은 게 있죠. 잠깐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그 황해나 중국 애들이 말할 때는 황해죠, 황해. 우리한테는 서해고 서해는 이제 중국 애들은 중국 앞바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죠. 누르고 있죠. 그 중국 애들의 그 압박에 대한민국의 문재인은 사족을 못 쏘고 있잖아요. 발발발 기고 있잖아요. 이미 심리적으로는 중국 애들은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 안에 들어와 있다. 동북공정에 완전히 지금 흡수되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예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반신반의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제1도련선은 쟤들의 입장에선 지금 완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2010년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미 그들이 형식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지금 결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요번에 중국 애들 폭격기하고 전폭기들하고 보란듯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비행 식별구역까지 들어와서 휘젓고 갔었죠. 대만하고 일본까지도, 일본 앞바다 그 방공 식별구역까지도 요번에 보란듯이 왔다 갔었죠. 응? 여러분, 이게 돌연선 계획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행위예요. 쟤네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령이 만들어져야지 집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1개국에 있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이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대전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돌연선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하에 이미 끝났어. 1차적인 것은 돌연선 계획은 2010년도에 끝났고 그 안에서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건데 시기 적절한 곳이 지금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 전폭기와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보란듯이 휘젓고 간 거예요. 왜? 자기네 돌연선 계획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문재인이 머리 다 숙이고 확인시켜줬잖아. 요번에 확인시켜줬잖아요. (2020년도에는) 일본까지 다 포함하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2020년에는 뭐라고요? 일본까지 포함하는 태평양 전체, 태평양까지, 태평양 앞바다까지 먹고 들어가는 2차 돌연선 계획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간단한 문답 하나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져가는 것을 놓고 미국이 이선으로 후퇴한다는 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이걸로 보았을 때 저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행되었다라는, 어느 정도 실행되었다라는 판단하에, 그 인식하에 전폭기와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보란듯이 휘저었고 일본 앞바다까지 갔다가 온 중국인데, 1돌연선 계획 하에, 자, 이 돌연선이 2020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포기하고 제2선인 일본으로 물러난다라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안 되는 거죠. 중국 애들은 밀어붙일 거라,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한국에서 물러나면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지. 더 가열차게 중국 놈들은, 짱깨 새끼들은 일본까지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전선이고 일어서는 절대 안 되는 창끝인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은 창끝이라고. 인간이 창을 쥐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싸울 때.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죠. 나무 토막 쥐고 있어봐야 뭐예요? 창끝으로 찔러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죽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국을 잃으면은 제가 예전에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다시는 수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아시아 패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패권을 잃는 그런 변곡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하나 문답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국하고 친하자라는 인간들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미 짱깨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밥그릇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짱깨 새끼들하고 친하자는 인간들은 뭐냐고? 너네들 정체 뭐야? 아니, 애국당 분들 왜 회의에서 반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죠? 왜 반중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집회에서도 반중을 못하지?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중국하고 친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통령이야? 당신들이 대한민국 제1야당 정도는 돼? 그 정도는 돼야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지. 어? 답변을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못하고 집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못 보이면 당신들은 의심받아도 싸요. 당신들은 의심받아도 싸다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지금 현재 아주 큰 인식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단순하게 뭐 어떤 그 안보라든가 안보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패권에 관련된 것 그러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지리적인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충으로서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과 대한민국은요 모든 산업 부분에서 이제는 단순한 어떤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의 기술력을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 기자재라든가 그 뭐라 그러죠? 중국의 완성품을 위해서 부품 소재, 그러니까 원래 잘 사는 나라,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가 부품 소재가 발달해 있죠. 물론 완성품도 만들고. 하지만 쟤네들은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부품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랬을 때는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협력 관계가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죠?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은 전혀 협력 관계가 이제는 둘이서 치열하게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사이예요.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사이가 돼버렸다고. 지금 보세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죠.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미친 듯이 또 중국 차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중국 차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죠. 반도체 지금 일으키고 지금 반도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불과 차이가 몇 년 안 납니다. 이제 중국에서 국책 사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이 중국과 대한민국이 격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물론 그 격차가 연수로는 짧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극복하기 힘든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삼성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지만 물량면이라든가 웬만한 것들 좀 싸구려 같은 거는 중국이 충분히 따라잡고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우리의 핵심 기술까지도 빼가려고 할 거 분명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예 경제적으로 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중국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미 조선 같은 거 지들도 다 하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 화학 다 해요.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예 망가지고 없어지는 게 좋아요.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한 나라로서 21세기의 그 산업 국가로서, 산업화 대국으로서 존재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왜? 경쟁자가 하나 사라지는 거고, 경쟁자가 하나 사라지는 거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죠? 나라가 망가지면 두뇌들이 유출되잖아요. 두뇌들을 돈 주고 사오기가 아주 쉽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 두뇌들을 막 빼가고 있죠, 돈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아니지.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을 했고,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그런 쪽에서는 제정신이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지만, 그래서 단속도 하고 잡아서 빵에도 보내고 했지만, 지금 이 정부는 아예 대놓고 기술을 가져가라 이런 태도와 비슷한 거 아닌가? 이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에 굽신거리다 보니까, 중국 새끼들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 마음껏 하고, 땅 마음껏 사고, 거기에다가, 마음껏 한국 사람들 접촉할 거고, 국정원 이거 감시나 지금 하겠어요? 응? 국정원 이거 제대로 감시나 하겠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을 터지던 북한의 도발에 의해선 쟤네들은 막 가는 거야. 나중에 지금 쟤네들의 생각은 물론 북한을 존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만 아예 최악의 상황에선 대한민국 자체가 뭉그러져도 상관이 없다고. 그걸 바랄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최고급 두뇌들을 중국으로 끌고 가기가 너무가 좋죠. 대한민국의 최고급 두뇌들을 끌고 가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석권을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겹치는 그 부분 기술력에 있어서 이제는 중국이 완전히 한국의 두뇌를 수입해버리면 중국이 최고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지금의 상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못돼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중국이 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중국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짱깨들이 시진핑이 저 뚱보가 미국이랑 맞짱을 뜰 수가 있다고. 미국의 핵심 부품, 미국의 모든 것에는 삼성의 반도체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응? 미국도 삼성 반도체를 갖다 써야 돼요. 삼성 반도체를, 핵심 부품을. 예전에 휴거렛 패커드에서 노트북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핵심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반도체를 대만째를 갖다 썼었죠. 그랬다가 대만째 갖다 쓰다가 불과 2년도 못 가서 휴거렛 패커드가 항복을 했어요. 세계 컴퓨터 1위. 걔네가 노트북 삼성에 대한 의존도 줄이겠다라고 대만째 반도체 갖다 썼다가 항복했다고. 2년 만에. 왜 항복했는 줄 아십니까? 이건 소음이 장난이 아닌 거야. 열 관리가 안 돼서 반도체가 달아오르니까 팬이 쉴 새 없이 돌잖아요. 노트북이
노트북에 팬이 쉴 새 없이 돌잖아. 그러니까 노트북 갖고 쓰면서 시끄러워서 쓰질 못하는 거야, 사용자들이. 특히 유럽 애들이. 유럽에서 크레임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유럽 애들이 엄청 걸어버렸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못 팔아먹을 물건이 됐구나 이게. 왜? 하루 종일 웽 소리가 나니까. 노트북에서 하루 종일 웽 소리가 나니까 반도체가 열이 받아서 팬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 게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 건 열이 안 나면서 같은 기능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해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삼성에게 다시 물량 공급해달라고, 반도체 공급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오래된 일 아닙니다 이거. 민심방 이 대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 오셨네. 민심방송.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그런데 미국의 핵심 부품이나 핵심 전략 자산에는 삼성 반도체가 안 들어가겠냐고요.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 다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중국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는 미국도 골치 아픈 거예요. 미국도 골치 아픈 거라고. 미국도 지금 중국은 이러한 상황 지금 즐기는 상황이지. 오히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보았을 때도 중국이 우리의 적이에요? 아니에요? 중국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적은 북한은 표면적인 앞에 내세운 놈들이고, 앞에 내세운 개들이고, 그 뒤에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 새끼가 더 나쁜 거잖아요. 그 주인 새끼가 더 나쁜 거 아니야? 주인 새끼를 쓰러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못하냐고?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이고, 그 전쟁 뒤에는 그 모든 이 배후에는 짱깨들이 있는데, 그 짱깨들을 왜 반대를 못하지? 그 핵심 급소인, 사실상 정말 최고의 심장과 같은, 심장을 찔러버리면 일이 끝나버리는데, 그 심장과 같은 중국을 왜 반대 못하고 중국에 대한 시위를 왜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애국당은 해야 되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 해! 왜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발표해! 아예 그렇게 시위에서 엄한 말만 하지 말고 반중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라고. 그러면 대중들이 알 거 아니야, 다.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게 있고, 저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뭐 방송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솔직하게 하자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에서 말을 못한다라면, 많은 그 시위에 참석하는 보통 국민들, 보통 선량한 순진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라면 이건 뭐 지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공산당이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정말 이용할 때는 아주 달콤하게 혀속에 입속에 사탕처럼 굴다가, 예전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 전승절 가기 전에 시진핑이 했던 태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응?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기 전에, 전승절에 올라가기 전에 시진핑이 했던 행동들, 야, 정말 아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서구 열강의 그 어떤 나라의 정상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았죠, 시진핑한테. 그리고 그 덕분에, 저 전승절에 올라간 덕분에 대한민국은 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우파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채팅창으로 저에 대해서 욕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탄핵의 직접적인 배경은 탄핵이 이루어졌던 진짜 큰 배경은 저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면서 서구 사회로부터, 서구 열강,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버림받으면서,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될 때 오히려 탄핵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는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이 따르는 게 좋을 거라고 언론에 대놓고 그랬죠. 그러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탄핵 세력들이 얼씨구나 하고, 이거는 그 누구도 간섭을 안 하겠구나, 미국에 간섭을 안 하겠구나,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 8대0이라는 그 배경이, 헌재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좌파들, 대한민국의 빨갱이들 때문에 설복을 당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8대0을 만들어낼 수 있던 배경에는 전세계 최고의 강국에서 이거는 간섭 안 한다, 이건 인정하는 일이다 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양아치 같은, 간신배 같은 헌재 재판관들이 반대를 했던 몇 명의 재판관들을 설득했을 때 먹혔던 거예요. 야, 미국도 하는데 너네들 아무 문제 없어, 해도 돼, 뒤탈 없어, 모든 게 정당성이 보장이 된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다들 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8대0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정말 중차대하고 결정적인 외교적인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박근혜는 외교적으로 실패했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실패를 했던 대통령이 박근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전승절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죠. 저 의미가 어떤 저 전승절이라는 의미는 서구의 입장에서는 저 전승절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구의 역사에서는 전승절은 중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대만이 해야 되는 거야. 대만의 전승절인 건데 그걸 가로챈 거거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은 일본하고 싸워서 크게 기여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대만으로 쫓겨나게 된 장개석이가 싸움을 다 해놓은 거지. 다 해놓은 건데, 그리고 또 그 장개석이 싸울 때 거의 정말 주도적으로 도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라잉 타이거즈라고 해서, 하늘의 호랑이들이라고 해서 미국이 조종사들 보내주고 비행기, 전투기들 보내줘갖고, 굉장히 웃기게도 중국 대륙에서 싸움은 육군들은 일본에게 밀렸어도 하늘에서는 안 밀렸다니까. 하늘에서는 미군 조종사들이 가서 싸워준 거예요. 대리전쟁 해준 거예요, 의용군들이 가서.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더 이야기 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상황이.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짜 술주정뱅이,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순주정뱅이, 농땡이 막 이런 기술자들이 인류 기술자인데 타락한 애들이야. 인류 기술자들인데 인류 첩보원인데 타락한 애들이야.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런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건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갑자기 어떤 그 삶의 의욕이 생기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결국엔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게 딱 플라잉 타이거즈거든. 그러한 플라잉 타이거즈를 모아서 대리전쟁을 해줬죠. 중국의 하늘에서 미국이.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모택통이가 갑자기 기어 나와서 뒤통수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힘 빠진 장개석이의 뒤통수 때려갖고 소위 말해서 퍽치기 한 거지. 퍽치기 해갖고 장개석이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중국 대륙은 순식간에 빨갱이들이 먹은 거 아니야.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저 전승절이라는 게 서구적인 입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저 전승절은 누구의 겁니까? 응?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저 전승절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미국 거, 저건 서구 거예요, 서구 거. 저 전승절은 중국에서 하는 건 사기인 거야, 사기꾼들이 사기쳐갖고 자기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저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가서는 절대 안 됐었다고. 저기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를 갔었던 거고,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행동은 대한민국은 서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만 아시아국가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입니다. 미국의 친미 국가고 유럽과 친한 나라예요.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 직선제 국가고 대한민국은 서구 국가예요. 근데 서구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이미 서구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경제 순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고 대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서구 국가에서 저길 갔다라는 것은 보세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서구 국가의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저기 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서구 국가의 대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기 갔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서구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미국의 역사를 부정한 꼴이 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오바마 얼굴에 침 뱉은 거예요. 유럽 국가들, 유럽의 강대국 얼굴에 침 뱉고 오바마 얼굴에 침 뱉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일본 끝에 있는, 오키나와 끝에 있는 섬들 뭐라 그래요? 다이다이도라 그러나? 그 무슨 섬입니까, 그거? 응? 그 섬 가지고 싸울 때도 오바마가 그렇게 중국이 그 섬 가지고, 제일, 1도련선 그거 목표 때문에 그거 갖고 지랄지랄 거릴 때 오바마가 제발 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달라 그랬다고. 한미일 공조하자고. 그랬는데 박근혜가 아주 무심히 이건 뭐 거의 거절 수준이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정말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무슨 수단 같은 국가가 내놓는 논평 같은 거 내놨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따위 수준. 동맹이 제발 좀 부탁한다 그러는데 매몰찬 거지. 매몰찬 거. 그때부터 오바마가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덕분에 탄핵 때 오바마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전승절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외국 정상이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전승절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탄핵 당할 때까지, 전승절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서구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찾질 않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외교 참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탄핵의 배경을 진짜 알려면은 국내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대한민국에 죽일 놈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죽일 놈들밖에 안 보이는 게 이 시각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내에서 왼수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진짜 문제는 저런 외교에 있었는데, 진짜 문제는 외교에 있었는데 외교 참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대한민국에서 엄한 홍준표나 죽일 놈 찾는 거지. 왜 홍준표가 죽일 놈이야? 홍준표가 탄핵시켰어? 홍준표가 탄핵시켰냐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누구를 싫어하죠? 지금 홍준표는 중국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중국 놈들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 설설 길 놈들이라고. 그런데 홍준표를 유독 홍준표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유독 홍준표를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유독 홍준표를 욕하는 사람들이 저분들이잖아요. 조원진이잖아. 조원진. 근데 조원진은 중국에 가서 사업 오래 했죠. 그리고 지금 반중 집회 안 하죠. 왜 그러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라고. 왜 반중을 하면 안 되는지 집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많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거기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 못합니까? 아니, 그 맹렬하게 여기 와서 욕하고 여기 와서 떠들어대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런 말씀은 못해요. 지금 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인지부조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예? 제 이야기가 여러분 틀렸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응? 제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죠? 조원진 씨, 이거 밝혀야 돼. 조원진 대표가 이거 집회에서 아니, 회의에서 떠들지 말고, 회의에서 지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근데 회의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집회에서 반중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강택민이가 천안문에서 탱크로 사람을 얼마를 깔아 죽였습니까? 강택민이가. 어? 저 강택민이가 천안문 사태 때 사람을 얼마나 깔아 죽였어요? 저는 그거 다 봤어요. 필름으로. 사진으로 다 봤고. 정말 사람들이 탱크에 진 이겨져 갖고, 탱크와 장갑차에 진 이겨져 갖고, 길 한편에 막 이렇게 쓰레기처럼 막 치워져 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는 중국하고 친하자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 개 돼지처럼 중국 애들한테 머리 조아리게 만들려고 하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이야기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지금 중국 애들이 펼치고 있는 그 돌연선 개념이나 동북아 공정 같은 개념은요, 사실 누가 했던 건지 아세요? 사실 이것을 예전에 했던 나라가 있어요. 먼저 이걸 실현했던 나라가 있어요. 누가 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 문답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러한 소위 말하는 그 화평 굴기 뭐 이따위 이야기 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그거하고 비슷한 짓을 했던 나라가 앞서서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일본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박해남 씨 정답입니다. 일본이 했었죠. 일본이 주장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 지금 그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일본이 주장하는 거랑 너무 똑같아요. 이거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쟤네들은 일본이 대동아 경영을 했었죠. 일본 애들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어? 일본 애들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상 그 대동아 공영에서 아시아 민족을 어디로부터 해방을 시켜요? 양놈들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을 시켜서 아시아끼리 잘 살자라는 거였거든요. 일본 애들 그 개념이. 일본 애들의 대동아 개념이 양놈들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켜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데 지금 중국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시아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서 아시아가 일어서자.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의 의식 수준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예? 그 그러니까 아시아 종족들은 다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이 최초로 가장 그 유별난 지금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아마도 아랍의 이스라엘처럼,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더욱이나 더 미국은 한국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아시아가 한국을 좋아하면서 싫어하게 될 거예요. 한국을 무서워하고 한국 대단하다라고 하면서도 한국을 정말 싫어하게 될 거예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던 거 계속 할게요. 중국이 이야기하는 화평굴기라는 게 결국엔 중국 애들이 지금 보여지는 중국의 제도라든가 중국의 역사적인 어떤 전통이라든가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시스템 하에서 보았을 때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 공영과 또 일본이 대동아 공영을 실현해 나가면서 아시아 각국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동아 공영이 더불어 잘 살았습니까? 대동아 공영이 같이 잘 살지를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각국은 모든 자원을 수탈당하고 수탈당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다시 수탈한 놈들한테 또 팔아먹었죠. 일본이 그것을 거의 헐값에 가지고 와서 수탈을 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냥 또다시 이번에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한 거예요. 식민지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은 꼭 먹고 알먹고인 거지. 예전에 식민지 개념이라는 게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 개념이라는 게 다 그랬어요. 서구도 그랬고. 하지만 일본은 더 했죠. 그게 바로 대동아 공영의 그 현실에서 드러난 실체였거든요.
우리는 결국에는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다시 일본 놈들이 그 우리 거 빼앗아 와서 만들어서 야 이거 너네 사 새끼들아 이거 너희들한테는 구경도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건이야 사. 그러면 뭐 또 사고 쓰고. 그런데 중국 애들이 앞으로 만약에 중국 애들이 진짜 지들 계획대로 성공을 해서 아시아 각국들을 지금 병신같이 대한민국만 거의 머저리같이 이 등치는 큰 대한민국 작은 나라 아닙니다. 영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등신같이 일진한테 머리 숙이고 맞는 거죠. 유도 몇 단, 유도 막 5단, 태권도 7단, 태권도 9단, 종주국이니까 태권도로 끝까지, 그런 나라가 저 병신 같은 일진한테 머리 숙이고 있는 거라고. 뿔릴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상 나라 땅땡이만 컸지 정말 군사적인 전력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사실 1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짱깨 새끼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머리 숙이고 있는 거지 병신같이 지금. 그런데 중국이 아시아 각국들을 식민지로 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일본 놈들처럼. 자원 다 수탈하고 대한민국도 결국엔 기술력 다 뺏기고 중국 놈들이 다 먹어치운 다음에 만약에 중국의 계획대로 된다면 대한민국 식민지 시장으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일본 놈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국하고 친하자고? 반중을 하면 안 된다고? 반중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도대체 정체가 뭐지? 도대체 왜 그러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퍼즐이 맞을까요? 퍼즐이 맞겠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앞으로 반중에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풍전등화의 상태가 있어서 이제는 뭐 선비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비질 할 때가 아니고요. 할 얘기들은 다 해야 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분탕들은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해야 되는 거고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편한 밤 되세요. 모든 여러분 일일이 인사 못 드려도 이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벤 브라운님 고맙습니다. 네임레스님 감사합니다. 이현희님 고맙습니다. 레츠 세이브 코리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권영웅님 감사합니다. 37JJ2님 감사합니다. 홍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홍님. FLPT님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바니바니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레디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개한 중국님 고맙고요. 베라200님 감사합니다. 개삐약 고마워요. 안녕. 인생은 배움의 연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롱 KOR님 고맙습니다. 오제이님 감사합니다. 박해남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HSB님도 고맙습니다. 어택매시님 감사하고 CAO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방송을 하니까 분탕분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저 욕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시네. 이게 뭐 치트키네. 제목을 보고 안 들어오겠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아이고 제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그 청와대님 청와대 채널에서 이번에 태극기 챌린저 할 거예요. 태극기를 우리 모두 연속해서 드는 캠페인, 모두가 릴레이로 캠페인, 태극기를 드는 캠페인을 지금 하는, 그것을 독려하고 그것을 하자라는 것을 지금 청와대 운영자분들께서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꼭 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채널에 가셔서 꼭 보시고 추천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심방송 대표님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1차 돌연선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이 화살표가. 화살표가 지금 한반도까지 되어 있죠? 이 화살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지금 어디까지가 중국에 속해 있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이고 중국의 속국인 거죠? 1차 돌연선대로면 어디까지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계획에는 1차는 완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 1차면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반도를 걸쳐 있으니까 당연히 서해가 지금 중국의 바다가 된 거고요. 중국 새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바다가 서해고요. 제주도고 이어도고 다 중국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010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돌연선 안에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산호초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먹었잖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산호초라든가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 애들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중국 애들이 점령해갖고 콘크리트, 바다 위에다가 콘크리트 부어서 인공섬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비행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까지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병력까지 주둔시키고 그래서 미국이 빡쳐서 그 앞바다로 막 활보하고 지나가는 그런 작전을 짜고 실행을 했었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잠수함들이 따라붙고 중국의 원잠들이 따라붙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미국 함대가 알아차리고, 그래서 회피하고 뭐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연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필리핀 앞바다는 다 먹은 거예요. 중국의 돌연선 개념에서 다 잡숴 버렸어요. 이미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완 지금 요즘에 중국에 힘씁니까? 물론 정말 극적인 상황이 되면 타이완이 미국에 붙고 미국이 중국으로 타이완을 넘어가게끔 할 리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위기나 상황상 그렇게 몰아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 애들은 분명히 또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것들 이제 다 길을 눌러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중국 애들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제대로 못 먹은 게 있죠. 잠깐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황해나 중국 애들이 말할 때는 황해죠, 황해. 우리한테는 서해고, 서해는 이제 중국 애들은 중국 앞바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죠. 누르고 있죠. 그 중국 애들의 압박에 대한민국의 문재인은 사족을 못 쏘고 있잖아요. 발발발 기고 있잖아요. 이미 심리적으로는 중국 애들은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 안에 들어와 있다. 동북공정에 완전히 지금 흡수되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예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반신반의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제1도련선은 쟤들의 입장에선 지금 완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2010년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미 그들이 형식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지금 결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요번에 중국 애들 폭격기하고 전폭기들하고 보란 듯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비행 식별구역까지 들어와서 휘젓고 갔었죠. 이것이 조선의 모습과 좀 가깝겠네요. 그런데 친중을 하자고?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제가 오늘은 자근자근 그것을 씹어드리겠습니다. 어? 이 짱깨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온 짓에 대해서 자근자근 씹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역적이자 반역자이자 더욱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대한문에서 촬영을 하면 대한문에서 집회 주최 측 사람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외쳤던 구호가 반중이었었어요. 그때 뭐 제가 나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 도중에 어떠한 경험도 했었냐 하면 이건 분명히 뭐 그 조선족도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거는 아니었죠. 제 그 채널에 분탕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나 우리 그 애국자분들께서 채널에 대화를 전혀 하지 못하게끔 정말 문자 폭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온 적이 있었죠. 문자 폭탄이 들어와갖고 채팅창에 어떻게 뭐 손을 써볼 수가 없을 정도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 폭탄이 어디였었냐 하면은 이게 조선적이거나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도 어법이 다르진 않죠. 말의 순서, 단어의 배열에 있어서 순서가 다르지는 않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단어라는 게 다 이상한 배열이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번역기를 돌렸는지 뭘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날라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중국 애들이 한 거예요. 중국발 문자 폭탄이 들어와서 반중 집회의 모습을 띠는 그러한 집회를 촬영하는 유튜버의 채널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중국발 문자 폭탄들이 막 날라오고 그랬었죠. 그게 중국이에요. 이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의 문자 폭탄, 특히 중국을 반대하는 것에 성격을 띤 그런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탄핵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중국 애들이 내세우는 소위 도련선 개념이죠. 도련선. 1987년서부터 얘네들이 시작된 그 전략적인 개념인데 이게 1차 도련선입니다. 이게 1차 도련선. 앞쪽에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1차 도련선이고요. 그 뒤에가 2차 도련선이죠. 그 뒤에가 2차 도련선이고 1차 도련선은 2010년 정도일 거예요. 2010년 정도에 완성되는 걸로 목표를 했었고요. 2차 도련선은
2020년 정도에 완성이 되는 걸로 지금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미 1차 도련선은 중국 애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90% 정도 완성됐다라는 판단을 본인들은 심리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그러한 인식하에 지금 중국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대한민국의 위기의 현실 인식과 그 위기에는 어떠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바탕 하에 이제는 해야 될 말과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의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희들에게 무엇이죠?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아마 잘 들리실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고조선 이래로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도 중국의 세력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이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설치한 한사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국가인 고구려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게 중국이었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건국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국에서 국가가 세워지면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손을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를 그들이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의 대상이었죠. 토벌. 반드시 자기들 밑에 숙이고 노예처럼 만들어야 될 대상이었죠. 역사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복속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국가가 설 때마다 반드시 이 나라에 합치되는 힘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군대를 보내고 출병을 시켰던 게 중국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가 뭡니까? 중국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각인됐죠? 가장 최근에? 네,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의 모습이고, 이거는 조선시대보다 좀 못한 거죠. 우리가 부들부들거리고, 우리가 정말 화가 났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 비교하면, 조선에 비교하면 이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건 알아서 긴 거고, 알아서 긴 거에다가 주눅이 들었나? 가서? 어? 만리장성 아래에 딱 서니까 뒤에 만리장성 그림 있잖아요. 이게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중국의 모습이고요. 중국의 어떤 이미지. 하지만 이거는 조선시대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 개 패듯이 맞았다는 것. 일개 중국의 사신이 지나오면서 조선의 관리들을 개 패듯이 팼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진실이고. 일국의 일국의 대통령과 그 일행 사절들을 모셔놓고
저렇게 두들겨 팬 게 중국이죠. 이것도 약과겠죠. 하지만 이게 좀 조선의 모습과 가깝겠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반중을 못하는 것들은 반역의 무리고 분탕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그동안 들으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신 동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애국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제 시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채널을 운영해 왔는지도 잘 아실 거고, 이제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놓치거나 하지 말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는 가감없이 제가 대만하고
일본까지도, 일본 앞바다 그 방공식별구역까지도 요번에 보란듯이 왔다 갔었죠. 응? 여러분, 이게 도련선 계획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행위예요. 쟤네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령이 만들어져야지 집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1개국에 있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이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대전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도련선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하에 이미 끝났어. 1차적인 것은 도련선 계획은 2010년도에 끝났고 그 안에서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건데 시기 적절한 곳이 지금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 전폭기와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보란듯이 휘젓고 간 거예요. 왜? 자기네 도련선 계획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문재인이 머리 다 숙이고 확인시켜줬잖아. 요번에 확인시켜줬잖아요. (2020년도에는) 일본까지 다 포함하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2020년에는 뭐라고요? 일본까지 포함하는 태평양 전체, 태평양까지, 태평양 앞바다까지 먹고 들어가는 2차 도련선 계획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간단한 문답 하나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져가는 것을 놓고 미국이 이선으로 후퇴한다는 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이걸로 보았을 때 저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행되었다라는, 어느 정도 실행되었다라는 판단하에, 그 인식하에 전폭기와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보란듯이 휘저었고 일본 앞바다까지 갔다가 온 중국인데, 1도련선 계획 하에, 자, 이 도련선이 2020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포기하고 제2선인 일본으로 물러난다라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안 되는 거죠. 중국 애들은 밀어붙일 거라,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한국에서 물러나면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지. 더 가열차게 중국 놈들은, 짱깨 새끼들은 일본까지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전선이고 일어서는 절대 안 되는 창끝인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은 창끝이라고. 인간이 창을 쥐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싸울 때.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죠. 나무 토막 쥐고 있어봐야 뭐예요? 창끝으로 찔러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죽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국을 잃으면은 제가 예전에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다시는 수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아시아 패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패권을 잃는 그런 변곡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하나 문답을